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떤 소비를 하든 간에 현명한 소비, 좀 효율적인 소비 이런 걸 하고 싶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딜 가서 돈을 썼는데 적합한 금액이 아니었을 때 굉장히 좀 화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비싼 거를 비싸게 샀어, 이런 거는 괜찮아요.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샀어, 이건 괜찮죠. 이게 정해진 가격이고 굉장히 뭐 합당한 가치를 하는 그런 항목이었다 했을 때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80만 원짜리를 어떻게 눈탱이를 맞아서 100만 원에 샀다, 이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병원 와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받으셨을 때 이거는 과잉 진료 아닌가? 이거는 나한테 좀 사기를 친 거 아닌가? 호구 잡힌 거 아닌가? 이 생각 하시게 되는 이런 이유들과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갔어요. 제가 만약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러 갔는데 자궁경부암 검사 외에도 이런 검사들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검사, 더 좋은 검사, 정밀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검사들을 한 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왜 병원에 가보면 저는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만 하러 왔어요 이러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서 이거저거 막 추가해서 나와보면 뭐 몇만 원씩 돈을 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쓸데없는 거를 괜히 당한 것 같은 느낌에 속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술이나 이런 검사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검사가 필요한데 하시겠어요? 물어보고 한다면 진행을 하죠. 뭐 저는 안 할래요. 그러면 이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러 오셨어요. 처음에 그 앞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자궁경부암 검사만 하시면 이게 충분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검사 외에도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자궁경부 확대경 검사를 하셨을 때 자궁경부암 검사를 조금 더 완전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사는요 단순히 뭐 산부인과 와서 하시는 검사이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자궁경부 요거에 대한 암에 대한 검사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자궁에 혹이 있는지 난소에 혹이 있는지 이런 거 모르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초음파를 보셔서 자궁이나 난소 상태를 같이 확인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검사를 좀 추가로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 이런 거 다 싫고 나는 정말 무료검진 이것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죠. 그런데 또 이제 보다 보면 정말 좀 의심스러운 자궁경부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HPV 바이러스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세포들이 나올 것만 같은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러 또 오셔야 될 것만 같은 이런 자궁경부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안에서 다시 권유를 드리죠. 우리가 자궁경부를 보니까 모양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추가 검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쭤보고 하겠다 하시면 검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검사를 생략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상세포가 나왔을 때 또 추가 검사를 추후에 추가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거죠.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빨리 발견하고 싶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를 한 번만에 어차피 하는 김에 이것저것 같이 해서 그냥 해결을 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성병 검사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성병 검사가 굉장히 보편화가 됐어요. 예전에는요 이게 골반염이라든지 너무 심하고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성병 검사를 했거든요. 그만큼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 흔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보험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검사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래에 오시면 질염의 경우에 그냥 질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뭐 세균성 질염 이런 거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성병에 의한 그런
이런 분비물 같은 것도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저는 분비물만 생겨서 왔어요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성병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를 처음 검사를 하러 오셨는 분이고 20대다, 성생활이 활발한 분이겠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미심쩍은 분비물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성병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성병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하고, 없다 그랬을 땐 너무 다행스럽게 그냥 기본적인 치료만 하고 끝낼 수가 있고, 이럴 수 있는 이제 의학적인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하러 오신 분의 입장에서는 지렴이라서 나는 지렴 치료만 하러 왔는데 검사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지렴 치료만 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요.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뭐 얼마 전에 검사를 했다,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의사들은 약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찜찜하죠.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결과가 있었을 때는 처음부터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검사를 하셨을 때 수납하는 금액이 한 3만 원 정도가 되실 거예요. 보통 뭐 다른 내과 가서 약 받고 이런 것들은 뭐 3-4천 원이면 되는데 산부인과 갔더니 3만 원이나 내라더라. 이래서 저는 속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리뷰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런 부분이 있다. 원하지 않는 검사가 있으셨을 때는 미리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뭐 성병 검사를 원하지 않았는데 미리 얘기를 못해서 성병 검사가 나갔대. 그래서 돈이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하실 때 취소해 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검사 채취해 놨다 뿐이지 이거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을 하시는 그 시점에서 취소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뭐 많이 지나서 검사가 이미 진행이 됐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검체만 채취해 놓은 시점에서는 내가 안 하겠다 하면 취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암 검사나 뭐 HPV 바이러스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저는 그 검사는 안 하고 싶어요.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은 취소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금액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시고요. 나는 그거 받기 싫은 검사야 이랬을 때는 추후에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은요, 이거를 이게 영리의 목적으로 막 과도한 검사를 해서 어떻게 이윤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팁은요, 우리가 이제 보험이 적용될 때랑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특히 초음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성병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보험이 적용이 됐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초음파도 한 2만 원대 이렇게 해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험이 안 되는 순간이 뭐냐면요, 의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는 급여가 돼요. 보험이 돼요. 내가 원해서 성병 검사 해주세요 이렇게 왔다 쳐요. 저는 검진으로 초음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왔는 경우에는 이게 보험이 안 돼요. 이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게 온 거는 검진으로 치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검사가 아니라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내켜서 의사의 소견과는 상관없이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비급여가 돼요. 검진으로 되면서 보험을 못 받는 거예요. 검진은 그렇잖아요. 내가 병이 생겨서 치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예방적으로 미리 알고 싶어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검사를 받으면서도 돈을 막 3배씩 내게 되는 거예요. 병원 가셨을 때는 어떤 증상들을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검사가 맞을까요? 이런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성병 검사 하러 왔어요. 저는 초음파 검사 하러 왔어요. 이러면 비급여 동의서를 받을 거예요. 이거는 급여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훨씬 비싼 돈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급여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다르게 받을 수가 없어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비급여는 병원 임의대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높은 금액도 있고 낮은 금액도 있을 수 있어요.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바가지 쓴 것 같다,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런 급여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이유 때문에 비급여를 받으셨을 때, 그럴 때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보험
보험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으시면서 내가 내는 금액은 좀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논란이 많이 되는 게요. 이제 실비보험이 있잖아요. 실비보험을 받고 싶어요. 환자는 뭐 검진을 했건 뭐를 했건 간에 실비보험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검사들이 비급여로 나가버리면 실비보험 회사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해서 혹은 치료를 위해서 의사가 시행한 그런 검사가 아니라 환자가 원해서 시행한 검사다. 여기에 대한 그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무슨 병이 의심이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모든 거를 다 보험으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의 간극이 좀 존재한다는 걸 아시고 적당한 표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